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데 네. 뭐 다 유명한 분이시니까. 자,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미국 CIA가 우리 정부를 외교 안보 라인 사령탑을 도감청했다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아니, 이게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네. 네. 우리 동맹국인데, 근데 이제 도감청 했다는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니까 튀르키예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 쭉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미국을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우리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뭐 친형제처럼 하잖아요. 형 동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거의 형님 국가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네.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주권이 침해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가 우리 주권 침해라는 거를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일단 강력하게 이거 짚어야 돼요. 아니, 강력하게 항의해야 항의를 해야 되는데 돼요. 협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권력이라는 게 주권자는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주권이 지금 침해된 거고, 어쨌든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께서는 이거 멋대로 적당히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 문제는요, 잠시 후에 유승민 전 의원한테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 이거 궁금해요. 역술인 이천공 씨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된 수사,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온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이제 불러서 물어보겠다. 그런데 지금 부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부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에 의하면 작년 3월에 천공이 방문했다라고 하는 그 시기와 관련돼서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CCTV가 그때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옵니다. 일단 천공이 찍힌 건 없고, 대신에 특정 날짜와 시간이 비어 있는, 네. 그러니까 없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확인이 불가능한 영상들이 좀 몇 개 있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거죠, 말하자면. 근데 신기하네요. 이천공 씨가 거기를 방문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목된 시간에 그때 CCTV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거 이렇게 수사하면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이제 신뢰성을 좀 못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로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초창기 때에 경호처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천공 스스로도 있다 없다 내지는 뭐 밝힐 수 없다 등등 말이 되게 바뀌면서 이 자료가 제대로 보관돼 있겠느냐, 아니면은 자료를 없애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지금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수기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 100%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거부권을 더 많이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아니, 국회에서 이렇게 넘어온 법안을 계속 거부한다. 이거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국회 무시, 국민 무시, 이거 따라올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야 수기 없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 좀 애매하고요. 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예를 들면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에 이제 1호 거부권 행사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수기가 없었던 거는 아니죠. 네. 제가 볼 때는 있긴 있었는데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의석수로 밀어붙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이제 안타깝게도 다수결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내용을 봐서 이게 거부권 행사할 만큼 심각한 것인지, 도저히 이것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정말 국민들 다수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지 잘 보고 판단을
판단해서 해야지 그냥 다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거부권 행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낸 게 양국관리법 거부권 행사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명분은 수기 없이 한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따르라고 하겠느냐가 요점인데 그럼 수기를 할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협조를 하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김진표 의장이 수정하라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일부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가타부터 얘기가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거부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기를 하죠? 아니 그런데 고민하는 척 이렇게 넘어와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거부권을 행사할 거야. 그래도 고민하다가 네. 국민 여러분 제가 고민해보고 전문가들한테 들어봤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요렇게라도 하면 그래도 이렇게 들을 텐데 나 오면 거부할 거야. 이걸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건 싸우자는 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나 오면 거부할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반대하는 취지에 대해서 이게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 보면 그 전에 또 미분양 아파트, 네. 미분양 아파트를 혈세를 들여서 매입을 해줬어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쌀 수매해 주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거든요. 네. 가격이 너무 폭락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게 일관되지 않다. 오히려 그러네요. 저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는 그런 거는 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이 양곡관리법은 차라리 좀 약자니까 네. 어쨌든 농민이니까 그래서 이거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 왜 지난번에 미분양 아파트는 왜 매입을 해줬냐 이건 일관되지 않은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 왜 그렇지 왜 지난번에는 하고 이번에는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이게 양곡관리법의 내용 자체도요. 저는 이게 포퓰리즘이다라는 지적 자체는 그것은 뭐 일리도 있고 이것은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당장 이제 농민들이 문제잖아요. 네. 벼농사 짓는 농민이 그러면 일단 대안을 좀 제시를 해서 우리 현장에서 이 문제가 조금 이 해결이 되고 그다음 장기적으로 작물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식량 안보 면에서 밀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전체적인 거를 바꾸는 거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가지고 정부가 책임지고 하면서 그 과도기적 그 대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번에 전 너무 아쉬웠던 게 정부가 대안이 부실했고요. 사실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는 걸로 보였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어쩌란 얘기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보면 농촌에 가서 보면 그 나이 드신 촌로들께서 이 벼농사 짓는 거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라고 해도 그 쉽게 할 수가 없어요. 평생 쌀농사 평생 했는데. 그것만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다 뭔가 바꾸려면 지원도 해야 되고 땅의 형질도 바꿔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현장 얘기를 안 듣고 너무 기재부의 어떤 탁상 공론식 얘기만 듣고 바로 그냥 거부권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답답한 거죠. 차라리 뭔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좀 더 보완해서 논의해 주면 좋겠다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여야가 이걸 법안을 가지고 좀 고민하는 토론하는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거부권하고 앞으로도 또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최민희 전 위원을 대통령이 거부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변호사님 그 거부권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이거는 민주당 몫이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최민희 의원이 전과가 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야당에서 추천한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데 이런 걸 이유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안 해주겠다는 입장을 지금 표명한 것으로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과가 있다고 있었나요? 그렇나요? 네네. 지금 김효재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요.
청와대 정무수석 있을 때 뇌물이나 돈봉투 살포로 그만두시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이 뭐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일관적이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시려고 한다는 건데 이게 처음에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혹은 별 문제 없다라고 인식했다가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었을까요? 그러게요. 네. 뭐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바뀌었나요? 방통위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로 이렇게 이 카드를 계속 쓰고 있나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권 때 검사총장 때부터 시작해서. 네. 저는 사실은 경선 때 제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한 국민들 다수 특히 중도층에서 자신한테 바라는 게 뭐였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 많이 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된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비판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정권 교체 됐을 때는 문재인 정권 때 사람들이 비판했던 거 똑같이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정권을 교체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그랬으니까 우리 이번에도 할 거야. 아니면 그때보다 더 심하게 할 거야. 라든가 이런 옹졸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속상해 정말로. 네. 알겠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정말 미치겠어요. 속상해요? 정치가 왜 이러는지. 네. 알겠어요.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홍준표 대구시장 자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홍준표 대구시장 어떤 인터뷰하다가 제가 그냥 간단히 읽었는데 차출설 한동훈 차출설 나오니까 한동훈 장관님 질문을 몇 개 하니까 끊어버린다면서요? 네, 전화를 끊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답네요. 네. 네. 제가 좀 전에 재밌어요. 황교안 대표 인터뷰할 때 한동훈 장관 얘기 나온 거 들었거든요. 네. 그거랑 너무 대조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이 이상해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럴만해라고 또 느껴진다는 게 사실은 좀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뭐 지금 황교안 홍준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정상적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치적으로 온건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이 외교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너무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 노련하지 못하다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시잖아요. 네. 어제도 보니까 100분 토론에서 홍준표 시장이 그 국정 운영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 초짜라는 거 알면서 국민들이 다 뽑은 거 아니냐. 네, 네. 그래놓고 왜 지금 불만이 많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경험이 없는 분을 이렇게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우리 당에서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우리 당에 그 당시에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또 이제 오시겠지만 유승민 후보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제껴놓고 완전히 새로 이제 정치 초보를 모시고 와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저는 한 번 실패하면 되는 것이 실패라고 단정을 하긴 그렇습니다만 한 번 우리가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 실패해서 배워야죠. 나아져야죠. 또 그렇게 할 거냐고요. 근데 제가 저는 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별로 경험이 없으신 거 충분히 알았잖아요. 거기까지는 국민들이 찍었다고 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경험이 많고 노련한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보좌하지 않고 제대로 이거를 가도록 노력하지 않나요? 왜 그분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얘기를 해도 이제 안 먹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제 다들 알겠어요.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네, 해도 더 안 이상 얘기를 하기는 얘기를 해서 안 들으면 계속 얘기가 안 되겠죠. 아니 뭐 한 번, 두 번이죠. 자, 총선 꼭 1년 남았는데요. 13개월 만에 대선 경선 13개월 만에 명락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만났습니다. 자, 이낙연 역할론에 대해서 얘기가 뭐 나오는데 어찌 보시는지요,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이낙연 전 대표는 역할론을 정말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사실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지난번에 경선 때 서로 이제 물론 대선 후보 나가는 것 때문에 조금 껄끄러웠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당에서 같은 그 가치를 추구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의를 가지고 사실 뭉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조금 서로 경선하면서 얼굴을 붉혔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이가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또 지지자들끼리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역할을 해주셔야죠. 저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요? 네. 이현주 의원님? 제가 이제 자세한 건 잘 모르니까요. 네. 그런데 어쨌든 보면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갈등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보기 좋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조금 뭐 조언이랄까 뭐 이렇게 주제 넘지만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 비명계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하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막 권력투쟁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난 정권 교체 과정에서 민주당이 뭐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가지고 좀 논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썩 잘하고 있지 못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또 만약에 어딘가 정권을 잡았을 때 또 아무런 성찰도 없이 또 반복해서 또 반복되는 상황이 오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슬픕니다. 제가 봐도. 네, 뭐 그런데 네, 너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네. 너무 책바퀴 돌아가듯이 막 하는 거 보면서 근데 좀 대승적 차원에서 좀 힘을 합쳐야죠. 그리고 정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좀 설정해 주셔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럴까요? 대표였잖아요. 당 그런데 대표였잖아요. 또 왜 당 대표였는데 조금 이따 또 다시 미국 가신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뭐 배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배려라. 근데 좀 너무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좀 반목과 이 알력이 심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보이시죠? 네, 민주당에 전례 없던 그 내분 상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오래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정말 결단을 좀 내려주시는 게 맞겠다 싶어요. 왜 이낙연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네.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이 좀 덜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현재 민주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조금 마음을 더 풀어가지고 좀 더 화합하고 그러면 훨씬 풀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뾰족뾰족하게 서로 상처만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조금 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서로 힘을 합칩시다. 큰 뜻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선거 끝나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받아들이시는 것도 왜 웃으세요? 그런가요? 경선 이후에 오래돼가지고. 경선 기억이 잘 이후에 안 좀 나는데. 앙금이 아직 안 풀린 것 네, 같습니다. 안 풀렸어요.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 잠시 후 6시에 2부에 유승민 전 의원과 돌아오겠습니다.